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지스에서 21년도 첫 번째 분기에 AMA, 즉 Ask Me Anything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들으신 분도 계셨겠지만 못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그 하단에 보면 하살표가 있는데 요거 이제 누르시면 영상에 더보기란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더보기란에 보면 저희가 단톡방 링크가 있으니까 그 저학년 2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제 외부 일정이 있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좀 보면서 제가 캡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질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최대한 기억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밝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밝혔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오르비 브릿지를 이용할 때, 이제 기존에는 오르비 브릿지를 이용할 때, 스마트 컨트랙 사용비만 했었지, 오지스에서 떼가는 비율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오르비 브릿지가 지금 하면 메타마스크가 떴고, 거기에 대해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는 비용은 이게 메타마스크에서의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이용할 때, 요거에 대해서 건당 이제 텍스, 세금이라는 개념이죠. 세금이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라 이거죠. 그 이용료를 가지고 이제 떼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0.1%가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텍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일단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실행을 하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일단 차곡차곡 모아보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르비 체인을 바이백하고 소각하는 데에 한 50% 사용할 거고, 그리고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르비 브릿지라는 게 잘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 수수료를 떼겠다,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게 나와 있고, 요게 오르비 체인 ORC 홀더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바이백과 소각이라는 이런 펀딩 조성에 50%가 사용된다라는 게 좀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르비 체인 홀더들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개념이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이게 아마 오늘 밤 11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오르비 브릿지가 지금 활성도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봤는데, 이게 월 평균 3천억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월 평균 3천억 정도의 규모니까 3천억에서 0.1%만 해도 얼마냐면 3억이거든요. 그럼 이제 매달 현재 지금 돌아오는 거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가 계속 이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월로 3억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6억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 수익이 이제 계속 앞으로 좀 소각되는데 요 50%가 사용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 모델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요거 다음으로 좀 궁금해할 게 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었던 게 갑자기 오르비 브릿지에 리플도 가능할수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4월 중에 이것도 준비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 거 보니까 4월 중에 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클레이튼하고 이더리움 왔다 갔다만 했던 건데, 이게 리플하고 기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리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한국 분들 리플을 많이 사랑하고 계신데, 사실 리플이 지금 쓸 데가 없잖아요. 쓸 데가 없다는 게 유틸리티가 없단 말이죠. 즉 그냥 거래소에서 홀딩만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상당한 좀 뭔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많은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3억치였지만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르비 브릿지 자체도 되게 생태계에 좀 큰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니까 ORC 소각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드 2 크로스팜 체인 디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오르비 팜이라는 이름이에요. 오르비 팜이라는 이름인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클레이 스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내용인 거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디파이를 할 때는 네트워크가 다 맞아야 됐다고요. 네트워크가 다 맞아야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르비 브릿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오르비 브릿지가 생긴 이유가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들을 클레이튼 기반으로 가져오기 위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다른 걸 쓰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르비 브릿지였잖아요. 오르비 브릿지였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오르비 팜 위에서는 어떠한 네트워크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어떠한 네트워크까지는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네트워크, 즉 이종 체인 간의 토큰 이코노미를 연결을 해버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오르비 팜이라고 하는 거가 기존의 클레이 스왑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K 뭐 이더, KORC처럼 클레이튼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그 체인 위에서 네트워크 체인 위에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안 바꾸고 그냥 이더리움 을 그대로 예치할 수 있고 클레이를 그대로 예치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지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꽤 그거 한 거죠. 크로스 체인 디파이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구현을 한다고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리플 물론 이제 브릿지 P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리플을 그 도입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오르비 팜을 만들겠다라는 것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게 조금 상당히 AMA 치고는 발표가 좀 많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좀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많이 드러났더라고요. 그래,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딱 들어주셨던 게 어떤 거냐면, 클레이튼 위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커브 일드 파밍을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내가 이런 커브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뭐 이더리움으로 바꾸든지 뭐 이러한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종 네트워크에서의 자산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러한 그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혁신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태계를 확 키울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오르비 팜을 통한 수익을 생태계에 분배한다고 했는데, 그 생태계가 또한 이제 ORC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뭐 오르비 체인에 대한 가치를 한번 끌어올리려고 작정하고 오늘 몇 개를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하셨던 게 이제 NFT 브릿지. 또 이런 것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이 사실 NFT잖아요. 뭐 NFT만 묻으면 뭐 몇 배씩 하고 지금 뭐 국내 코인들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지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걸 NFT를 단순하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NFT를 이제 교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인 NFT 시장을 가지고 기존에는 뭐 이런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이 고양이라는 걸 내가 보관할 때 ERC72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NFT를 지원하는 표준이거든요.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를 오르비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넘기면 이것들을 클레이튼 기반 위에서도 내가 이걸 동일한 걸 가치를 보장받으면서 이 NFT를 이제 저런 그림을 보관할 수 있고 그것들을 그러면 클립에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성이 매우 커지겠죠. 지금 이제 뭐 클레이튼에서도 NFT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클레이튼 입장에서도 저게 말 맞더라 이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사서 뭐 이더리움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 이더리움에서 산 거를 클립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뭐 지갑 클립이란 지갑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게 많았는데 보통 AMA를 하면 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이게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지켜보셨겠지만 뭐 AMA 시작 전에 조금 살짝 내려서 한 1,400~1,500원 하던 게 갑자기 확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는 1,800원 후반대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던 게 결국에는 이제 크로스체인 여기서 오르비 브릿지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런 크로스체인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클레이 스왑이라는 디파이 시스템 물론 또 벨트 시스템까지 지금 해서 그 런칭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NFT 브릿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를 계속 발전시킨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ORC, 오르비 체인의 경우에 이거에서 각각 조성된 펀딩들을 전부 다 그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각 펀딩을 계속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요거의 개당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토케노미를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거 영상을 오늘 그 AMA를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전부 다 좀 오르비 체인이 가격 상승이 좀 이해가 됐을 그렇던 오늘 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다 된다고?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꽤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질문 중에 나왔던 얘기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느냐, 목표가를 얼마나 잡냐고 하셨는데 루나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루나가 지금 오르비 브릿지의 거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시총이 한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그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고, 올해 목표는 그걸 잡는 거다.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행보를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국내 서비스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총 멤버가 22명, 23명이었는데 요 중에 개발자는 60에서 70%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4-5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이러한 지금 한두 개가 아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잘 보고 있는 듯 하고 하니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캡처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보면, VK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시작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니까 뭐 그때 3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뭐 3월 30일까지 좀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감사가 오디시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오딧 리포트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디시 끝났고 이상 없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게 토큰 에어드랍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VKSP가 나오게 되면 이제 각 프로젝트별, 예를 들어 썸씽을 제가 예를 들면 썸씽에서도 우리 풀에 KSP를 투표하세요, VKSP를 투표해주세요라는 이런 유인책을 쓸 때 초반에는 약하니까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썸씽을 에어드랍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이제 썸씽 이쪽에서 꼬시려고, 야 우리 쪽에 투표하는 사람한테는 썸씽 뭐 개당 한 표당 뭐 썸씽 10개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를 허용해주겠다, 시스템상으로 허용해주겠다 라고 하셨던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제가 파악을 못했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질문도 나왔던 뭐 오르비 체인의 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에도 높은 우선순위로 진행 중이다. 본인들도 이제 해외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요번에 벨트 파이낸스 이런 것도 성공함에 따라 가지고 원인치라든지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와의 이런 협업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왔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좀 더 좋은 조건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상장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던 것 같은데,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진행됐던 AMA가, 네, 제가 지금까지 뭐 몇 번 다른 것도 많이 봤지만 AMA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뭔가 미래의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던 그런 AMA였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오르비 체인의 가격 상승이 여기에 좀 기인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으로 이제 추가로 올라올 거니까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